먼저 외심의 정의는 뭐다? 외부에 접하는 외접원의 중심이다. 그러면 접한다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다? 한 점에서 만나는 관. 이 뒤에 오늘 우리가 외심을 배우고 그 다음에 뒤에 연이어서 1.1.4에서는 삼각형의 내심이라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무게중심이라는 걸 배워. 그래서 자 무게중심. 자 어떤 심, 즉 센터지. 뭐에 이제 그 가운데에 위치되는 것들을 배우는데 원래는 이 중심에 해당되는 게 5개가 있어. 그래서 오심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공부할 거는 3가지만 공부를 하면 돼. 왜냐? 시험 문제가 3개밖에 안 나와. 그래서 자 외심, 내심, 무게중심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즉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첫 번째가 외심이 될 거고 얘가 가장 중요한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주 나오는 것들은 무게중심. 그런데 무게중심에 관한 내용은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내용이 어렵지가 않아. 그래서 얘는 이제 두 번째로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가장 덜 중요한 게 이제 내심이야. 근데 이 녀석은 오히려 무게중심보다 공부하는 게 조금 더 까다로울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오늘 배우는 외심은 12학년 때까지 계속 유지해야 되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두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심을 배우는데 첫 번째 자 외심의 정의를 먼저 알아야 돼. 이게 뭔지. 자 외심은 여기 외심, 내심, 무게중심 전부 다 비슷해. 자 어떻게 되냐면 약자야. 자 단어들의 합성어야. 외, 내, 무게. 자 얘는 뭐냐면 바깥을 의미해. 그치? 외부에 있는 중심이야. 그 다음에 내심은 내부에 있는 중심, 무게중심은 무게의 중심이라는 뜻이지. 그치? 그래서 이 외심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외접원의 중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외접원의 중심.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생소한 단어가 나왔을 수가 있지. 자 여기 나오는 단어 외접원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자 여기 또 추정을 해보면 외부에 접하는 원 이런 뜻이야. 외부에 접하는 원. 그럼 안쪽에 접하는 원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걔는 뭐가 될까? 외접원이 아니라 내접원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는 외접원의 중심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그 외접이라는 개념을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볼 건데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예를 들면은 원이 이렇게 있어.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삼각형이 있다라고 쳐보자. 안에 이렇게 돼 있는 삼각형. 자 원하고 삼각형하고 위치관계를 굉장히 여러 가지를 가질 수 있는데 지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 원이 삼각형을 어떻게 지나? 스쳐 지나지. 그치? 자, 이 스쳐 지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접한다라고 표현해. 접한다라는 의미는 스쳐 지나감 이런 뜻으로 자 보면 되는데 자 스쳐 지나가는 거는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지. 그치? 국어적인 표현이야. 그래서 우리는 수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얘를 수학적으로 이해할 때는 자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한 점에서 만난다. 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돼. 자 여기 만나는 점 교점이 몇 개 나오지? 지금 그림에서 보면 한 점에서 딱 만나고 여기도 한 점 한 점. 그치? 자 예를 들어 뭐랑 구분을 해야 되냐면 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 이제 우리가 조만간 곧 배우게 될 이차함수에서 자 직선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치면 지금 여기 몇 점 만났어? 2점. 2점 만났지. 그치? 그러면 이거는 접하는 걸까 아닐까? 아니야. 접하지 않아. 접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직선이 얘를 이렇게 왔다 갔다 우리 슬로프라는 개념 배웠잖아? 기울기? 얘를 왔다 갔다 해.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만나지 않지. 이 위치는. 그치? 여기는 교점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없어. 0개야. 그 다음에 여기는 교점이 2개야. 자 그러면 스쳐 지나가게 하려면 즉 접하게 하려면 이 직선의 위치가 어디여야 될까? 자 여기 위치여야 되겠지. 그치? 평행하고 이렇게 되는 위치. 그래서 여기 교점이 딱 하나만 생기는 상태. 이 한 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얘를 접한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야. 그치? 자 접하는 개념은 알겠지? 자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어. 자 우리가 또 오늘 보게 될 되게 중요한 개념이기도 한데 자 원과 접선의 성질이야. 원이 있어.
자, 이거랑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이나 선분 있지? 걔랑 접하게 만들고 싶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예를 들면 슬로프가 1짜리인 직선이야. 그러면은 우리 눈에 보기에 지금 몇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는 거 같지? 그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위치 관계가 접한다라는 거야. 근데 위에 건 접하는 거예요. 왜냐면 세 점에서 만나는. 아, 어떻게 되냐면 그 꼭지점 한 점을 원이 스쳐 지나가는 거지, 그치? 얘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직선이 어떻게 돼 있어? 원 밖에 있지. 네. 얘는 어떻게 돼 있냐면 직선이 혹은 선분이 원 내부에 있지, 그치? 그래서 한 점이란 얘기는 여기 꼭지점 이 점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 꼭지점 한 점, 한 점, 한 점. 이 점은 각각 구분된 점이잖아, 그치?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자, 그래서 자 지금 이렇게 되면은 왜 접해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원과 직선에서 지금 배우는 이 사례는 잘 알아놔야 돼. 되게 중요한 성질이 나와. 어떻게 되냐면 자, 원의 중심하고 이 접점 있지? 접하는 점. 얘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 어떤 성질이 생기냐면 수직으로 만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야. 90도로 만난다는 얘기야. 그치? 얘가 삐뚤어져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이거는 접하는 게 아니야. 두 점에서 지나거나 아니면은 그 연결을 다른 점하고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지. 자, 이렇게 돼서 90도로 만난다. 그 다음에 이 직선을 한번 쭉 연장을 해보자. 선분을, 직선이나 선분을. 자, 지금 이 점에서 A라는 점에서 우리 이 원에 접선을 그었어. 그러면 자, A점에서 접선을 하나만 그을 수 있을까? 혹시 이 원의 다른 방향의 접선을 그을 수 있을까? 한번 그어봐. 요 A점을 지나는 직선을 해서 접하는 점이 또 있을까 없을까? 여기 보면은 이렇게 A점을 지나는 직선하면 선생님이 뭐 생각하라고 그랬어? 그 돌리는 판 생각하라고 그랬지, 그치? 얘가 이 직선이 계속 돌아갈 때 혹시 스쳐 지나가는 위치가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직선이? 네. 두 점에서 만나겠지. 네. 근데 여기 요 각도로 대략 이쯤 가면은 어느 잘 각도를 맞추면 어떻게 될까? 한 점에 스쳐 지나가는 게 생긴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자, 대략 여기 점이라고 한다면 요렇게 이런 직선과 지금 이런 직선. 그래서 원 외부의 한 점에서는 항상 접선이 몇 개 생길까? 접선의 종류가 두 개가 생겨. 이 점에서 접선을 그어봐도 어떻게 될까? 여기 하나, 이쪽으로 하나, 이렇게. 그치? 자, 그래서 얘도 어떻게 만들 수 있어? 여기 연결하면 뭐가 된다? 접선이니까 90도 만난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우리 원을 배웠으니까 원에서 가장 중요한 물리량이 뭐라고 그랬지? 반지름이지, 그치? 레디어스가 있다고 쳐봐. 그러면 얘네 둘이 어떻게 돼? 길이가 서로 같겠지. 그러면 자, 여기 O에서 A점의 연장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줘보자. 그었어. 그러면 여기 90도고 그러면은 자, 삼각형 AO가 있고 여기를 P라고 하고 이 점을 P 다시라고 하자. 그러면 삼각형 두 개가 생겼지. 어떤 삼각형 두 개가 생겼어? 직각삼각형 두 개가 생겼지, 그치? 얘네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합동? 합동. 자, 어떻게 합동일까? 어. 합동의 사유를 정확하게 찾아야지. 어떻게 돼? 자, 먼저 90도. 그치? 그 다음에 공통인 변이 있어. 어디? AO를 같이 공유를 하고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 항상 거리가 똑같지. 길이가 같지. 그 다음에 OP 다시 이 두 개 반지름이 서로 같지. 그러면 뒷변의 길이가 같고 90도이고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같다. 이거는 RHS 합동이 나오는 거지, 그치? 얘네들 관계는 RHS 합동이다. 그러면 합동 관계야, 둘이. 자, 그러면은 이제 무슨 성질이 벌어지냐면 당연히 여기 대응하는 각이 같을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성질은 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것 때문에 그래. 자, 원의 접선 두 개는 이런 관계가 항상 성립해. 합동이니까, 그치? 대응변의 길이가 같겠지? 자,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접한다라는 의미를 잠깐 보고 간 거야, 자세히. 그래서 자, 우리가 배우는 외심이라는 거는 지금 얘가 삼각형을 밖으로 접하고 있지. 그래서 이거를 외접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이 그림을. 자, 그래서 외심이라는 거는 이 원의 중심이라고 그랬잖아. 맞아? 그럼 어딜까? 대략 여기쯤 되겠지. 맞아? 이 원의 중심을 우리는 이 점 O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얘를 외심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야. 원의 중심. 그치? 근데 특정한 원의 중심이지. 외접원의 중심. 자, 그리고 접하는 관계는 굉장히 많아. 다양해.
이렇게 되면 원이 삼각형을 접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경우는 뭐야? 직선이 어디를 접하는 거야? 이 포물선을 접하는 경우고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직선이 원을 접하는 경우지 그치? 자, 이 경우 여기서 억지로 삼각형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 지금 원이 안에 접해 있지? 그럼 이 원이 뭐가 될까? 만약에 삼각형을 만들었어 이렇게 억지로 그러면 얘가 내적 원이 돼 그리고 이 위치가 뭐가 될까? 내심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외심, 내심 이제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야. 자, 아무튼 접하는 성질은 얘는 굉장히 중요해. 왜냐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외심의 성질들을 유도를 할 거거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그러니까 접한다라는 의미 얘를 잘 봐둬야 되고.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배우는 거는 되게 중요한 외심의 성질이야. 자, 외심의 성질이 있는데, 이 성질은 자, 첫 번째는 자, 반지름의 성질을 그대로 활용을 해. 자, 원의 정의가 어떻게 되지, 우리? 원의 정의. 자, 원. 다시 한번. 우리 예전에 배웠잖아. 원의 정의는 어떻게 돼? 중심에서 이렇게 끝에서 반지름만큼 길이를 360도인가? 그 말을 정리하면 뭐가 되냐면, 한 점으로부터, 엄밀히 말하면 하나의 정점으로부터, 자, 거리가 일정한 혹은 거리가 같은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거. 그러니까 이 점 O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이 특정한 정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원의 중심이라고 불러. 그래서 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그 거리가 뭐가 돼? 우리는 레디어스라고 이렇게 부르지, 그치? 반지름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쭉 모아놓은 이 점들의 모임 혹은 점들의 집합 얘를 우리가 원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치? 따라서 당연히 원으로부터 이 점들까지 거리 반지름이 되는 건 거리가 다 같겠지, 그치? 그래서 이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이 성질을.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보면 자, 이런 원이 있다. 자, 얘 삼각형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우리는 이 원을 뭐라고 부른다? 삼각형 기준으로 외부에 접해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외접원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자, 반지름의 길이 성질이란 뭐냐면 자, 원의 중심이 있어. 자, 지금 이 점으로부터 원까지 원의 점들까지 거리는 모두 다 레디어스로 동일하지? 맞아? 그럼 여기 반지름 길이가 같은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될까? 자,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을 A점, B점, C점이라고 하자. 그러면 원의 중심을 O라고 한다면 OA, OB, OC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서로 같겠지. 왜 같아? 반지름이니까. 그치? 뭐 어려운 게 없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항상 그림 그리는 연습을 잘해. 여기, 그 다음에 OB, 그 다음에 OC의 길이가 모두 같다. 반지름의 성질. 자, 이해가 되는 거야?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라는 성질. 자, 그 다음에 자, 이 외접원의 이제 각의 성질을 활용하는데 각도 굉장히 중요한 성질인데 자, 잘 봐. 지금 보면 원래 ABC라는 삼각형이 딱 하나였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반지름을 이렇게 안에다 그려 넣으면서 삼각형이 몇 개가 만들어졌어? 세 개가 만들어졌지. 어떻게 세 개? AOB, BOC, COA 세 개가 만들어졌어. 그치? 얘네들 각각 다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이등변 삼각형이야. 왜? 반지름이 똑같으니까. 자, 이등변 삼각형의 제일 중요한 성질 뭐 있지? 투각의 크기가 같지, 그치? 밑각의 크기가. 자, 그러면 얘를 우리 기호로 한번 표시해보자. 이 녀석을 동그라미라고 하면 어떤 각이 결정이 돼? 얘가 동그라미야. OAB가. 그러면 얘가 동그라미여야지. 왜? AOB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 다음에 얘가 X표야. O표야. 그럼 누가 또 결정이 돼? OCB가 결정이 되지, 그치? 얘가 O표야. 왜? 이등변이니까. 그치?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삼각형이다 라고 하면 얘도 삼각형이 되겠지. 세모가 돼. 그치? 그래서 각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야. 맞아? 그러니까 자, 각도 관련해서는 뭐가 만들어진다? 안에 내부에 이등변 삼각형이 3개가 나온다. 그래서 각도 성질이 나온다는 얘기야. 자, 이 외심과 관련해서 각도 관련된 공식이 2가지가 나와. 2가지가 나오는데 나는 지금도 못 외워. 그리고 학생 때 외운 적도 없어. 여러분들도 이걸 외울 필요가 없어. 왜냐면 이 문제는 지금 문제 풀 때 많이 나와. 그런데 12학년 때까지 전체로 보면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걸 공식을 외울 게 아니라 뭐만 알고 있으면 돼? 이거 어렵나? 얘만 그냥 그대로 기억하면 돼. 맞아? 자, 그래서
자, 이제 조금 어렵게 가보자. 어떻게 가냐면 여기다가 이제 자, OA에 연장되는 선을 이렇게 그려봐. 연장선을 그렸어. 자, 그러면 우리 이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나? 자, 이 각의 크기? 얘를 우리가 뭐 t라고 한다면 각 BOT의 크기를 구할 수 있을까? 얘가 직선이야. AT가 일직선이야. 선분인 거지. 그러면 자, 요 각의 BOT의 각의 크기는 뭐야? 여기 180도에서 뭘 빼주는 거야? AOB를 빼주는 거지. 자, 근데 이렇게 구하면은 공부를 잘 안 한 거고 원래 어떻게 구해야 돼? 외곽 관계가 있지. 자, OAB랑 ABO를 두 각을 더해준 크기가 바로 얘랑 같아야 되지 않나? 그치? 그러면 동그라미 더하기 동그라미네? 동그라미 몇 개야? 두 개지. 그러니까 근데 두 개 구하는 것보다 하나 구하는 게 더 빠르지 않나요? 하나를 구해? 뭘 하나? 왜냐면은 네. 왜냐면 뭘 구해? 아니에요. 아, 요각이 이 동그라미가 되는 거는 문제가 없지. 네. 자, 그 다음에 얘만 구하면 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이 각을 또 구해야 돼. 자, TOC를 구해. 그러면은 얘도 똑같이 누구의 외곽이야? 세모의 외곽이지. 그러면은 TOC 크기는 이 세모가 되나? 네. 맞나? 자, 그러면 자, 우리는 따라서 뭘 할 수 있냐면 각 BOC의 크기는 뭐가 돼? 동그라미 두 개, 세모 두 개 합이지. 그러면 2로 묶어낼 수 있나? 분배 법칙 써서 자, 2로 묶어냈습니다.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이런 관계가 성립된다는 얘기야. 자, 보니까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는 무슨 각이야? 각 A지. 그래서 각 A의 2배가 된다는 거야. 이게 이제 공식이야. 그러니까 외곽 관련해서는 여기 어떤 각을 이렇게 한 각이 있을 때, 한 그 삼각형의 내각이 있을 때 그 내각과 그 다음에 연장선을 그은 BOC 이렇게 외심 선분을 그은 이제 마주보는 그 각의 크기가 뭐가 된다고? 얘가 이제 2배가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러면은 자, 이 각은 뭐가 될까? BOA는 여기다 연장선 그으면 똑같이 x 더하기 세모의 2배가 되겠지, 이 각은. 그 다음에 여기다 또 연장선을 그으면 동그라미 더하기 x의 2배가 될 거야. 그래서 각도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배울 때는 이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잘 안 나와.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단계에서는 이제 이 각도 크기 구하는 문제를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를 외우지 않는 방법은 그냥 외곽은 얘는 외심은 2등분이 된다. 각이. 그래서 2등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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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변 각의 크기가 같은 게 각각 3개의 페어가 나온다. 3개의 쌍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연장선 하나 그어서 이 각의 성질을 활용하면은 공식을 계속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래서 그 외심의 성질 관련해서 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먼저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심에서는 이 꼭지점을 지나는 선분을 연결하는 게 반지름이 되기 때문에 길이가 다 같다. 그걸로 인해서 각의 성질이 여러 개가 나온다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얘도 이제 잘 알아놔야지. 자, 외심 작도법이야. 자, 작도라는 말을 써서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그리냐라는 거야. 외심을. 자, 외심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원리를 생각해 보자. 자, 외심의 되게 중요한 특징 뭐가 있었지? 외심의 정의는 외접원의 중심이잖아. 그치? 그러면 외접원의 중심으로부터 삼각형의 각 3개의 꼭지점까지 거리는 어떻게 돼? 여기서 꼭지점까지 거리는 모두 같지? 네. 그치? 자, 외심에서부터 어디까지? 삼각형의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서로 모두 같다라는 거야. 이게 3개가 나오지? 그래서 이성질로 이제 그림을 그려줘. 자, 지금 한번 보자. 삼각형이 자 ABC가 이렇게 있다라고 쳐보자. 자, A, B, C가 있어. 자, 되게 중요한 성질인데 우리가 이제 작도를 자세하게 배우지는 않았지만 자, 봐봐. 먼저 이 정의에 되게 충실하게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B점과 C점에서 거리가 같도록 그림을 그린다면 그 B점과 C점의 거리가 같은 점들은 어떻게 될까? 성질이. 자, 먼저 B와 C의 중점을 하나 딱 찍어보면 이 점을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P라고 한다면 중점이야, 이게. 중점이라는 얘기는 거리가 같다는 얘기겠지. BP와 CP의 길이가 서로 같아. 그러면 자, 이 외심의 후보가 될 수 있나? 왜냐면 꼭지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이잖아. 그치? 근데 자, 문제는
BP하고 CP하고 AP하고 다 같아져야 된단 말이야. 외심이라면. 그치? 그래서 얘가 이 점 말고 다른 위치에 서로 거리가 같아지는 점들이 있을 수 있을까? 얘만 따로 찢어볼까? 이렇게 A, B. 자, 이 두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 어떻게 될까? 얘의 뭐가 될까? 요 선분을 연결해서 이 녀석을 반을 잘라서 90도로 이렇게 내려버리는 거야.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수직 이등분 선이라고 불러. 그렇지? 그러면 여기 있는 점들 볼까? 자, 연결해 보면은 어떻게 될까? 거리가 똑같겠지. 왜? 합동이 될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은 얘도 똑같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이 모두 다 A점, B점으로부터 각각 거리가 똑같은 거야. 그치? 그러면 이 점을 찾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이제 수직 이등분선을 그려줘야 되는 거지. 그치? 자, BC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려줘. 요 후보야. 이 중에 어딘가 있을 거야. 그치? 90도로 이렇게. 자, 근데 문제는 자, BC점으로부터만 거리만 같으면 되냐? 안 되지. 어떻게 돼야 돼? CA점으로부터 같아야 되지. 그러면 또 어떻게 해줘야 될까? 얘의 또 뭐를 그려줘야 돼? 수직 이등분선을 또 그려줘야 되겠지. 왜냐면 얘도 거리가 같아야 되니까. 그치? 그러면 자, 여기 중점이 여기쯤 있다 치고 그러면 여기서 또 뭘 해줘야 돼? 수직 이등분선을 또 그려줘. 이렇게 90도가 됐어. 여기 무슨 일이 벌어졌어? 만났네? 어디 한 점에서? 맞지?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야? 이 점은 무슨 길이가 같다는 얘기야 지금? 이 점은 OA와 그 다음에 OC의 길이가 서로 같다는 얘기가 맞나? 수직 이등분 선이 되니까 AP 얘가 QR이라고 치면 Q 여기 중점도 어딘가 있으니까 얘도 R이라고 친다면 자, 이 점은 지금 AO와 CO의 길이는 서로 같지? 왜냐면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으니까. 근데 얘는 어디 위에도 있었어? 여기 위에도 있었잖아. 그러면 얘는 또 누구랑 또 같은 거야? CO라는 점과 BO라는 점은 같아지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졌어? 이렇게 딱 연결하니까 얘네 셋이 거리가 다 같네. 그러면 이 점이 바로 뭐가 될까? 얘가 외심이 되는 거야. 그리고 외심이라는 거를 그림을 확장시켜보면 어떻게 될까? 자, 요런 대충 이런 원이 나오겠지. 그치? 여기에 중심이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자 정리하면 외심의 작도법은 우리가 그냥 기억을 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삼각형의 그 선분에 뭐를 그려주면 돼? 수직 이등분선을 그려주면 얘가 어떻게 돼 있어? 어디선가 만나게 돼 있어. 그러면 그 점이 뭐가 되는 거야? 외심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질문을 한번 해보자. 반드시 3개를 그려야 될까? 수직 이등분선을? 아니야. 지금 2개만 그려도 나와. 3개 굳이 그릴 필요가 없어. 그치? 어떤 삼각형이든 자, 수직 이등분선 2개만 그려주면은 얘가 끝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제 되게 중요한 성질을 배웠으니까 자, 외심의 작도법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원리는 뭐를 활용한다? 이 정의야. 외심의 정의. 자, 성질 외심 그 점으로부터 원의 중심, 외접원의 중심으로부터 삼각형의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거. 그러면 이 거리를 같은 선분을 그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 수직 이등분 선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걔네들의 교점을 찾으면 된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중요한 내용은 다 끝났어. 오늘 할 거. 자, 이제 마지막 덜 중요한 내용인데 자, 이제 얘만 보면 돼. 자, 외심의 위치라는 거야. 외심의 위치. 자, 얘를 하기 위해서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봐야 되겠다. 자, 직각삼각형을 한번 그려봅니다. 자,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외심에서 사실은 12학년 때까지, 즉 대학 시험을 볼 때까지 가장 외심 문제가 나온다라고 치면 혹은 외심, 내심, 무게중심 3가지 문제를 묻는다라고 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지금 이 내용이야. 자, 어떤 거냐면 직각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 자, 얘의 외심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고 싶어. 그러면 자, 외심 어떻게 그렸나? 이렇게. 여기서 봤지만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지.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그려볼까? AC의 수직 이등분선을 우리 그릴 수 있나? 얘가 중점 각각 있다고 쳐봐. 중점이 대략 여기쯤 있다 쳐봅시다. 자, 그래서 자, 얘로부터 이 점 P로부터 수직 이등분선을 이렇게 그렸어.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지지, 그치? 맞아? 자, 여기 어디선가 맞나? 그럼 이 점을 우리는 Q라고 해봅시다. 자,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이게 90도가 돼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
AB라는 선분과 그 다음에 PQ라는 선분은 서로 어떻게 돼? 평행. 평행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잘 봐. QCP라는 삼각형하고 작은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BCA라는 큰 삼각형은 무슨 관계 성립해? 각도가 같고 여기 공통으로 가지고 있지, 그치? 닮은? 각C. 얘네 둘은 닮은 관계야. 그리고 닮은 비가 어떻게 될까? 길이가 서로 같으니까 요 길이가 1대 2가 돼버리겠지, 그치? 그래서 이 길이도 1대 2의 관계가 성립해. 그러면은 길이가 지금 반이라는 얘기지, 그치? 자, 그러면 얘가 지금 1대 2의 관계가 성립하니까 여기 만나는 교점은 또 무슨 관계가 성립하냐면 얘네 둘처럼 이 두 변의 길이가 서로 또 같아. 즉 BQ와 QC의 길이가 같아. 자, 이거는 너무 심각하게 받지 말고 그냥 한번 봐. 보고 그러니까 결과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돼. 근데 왜 그런지 한번 보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자, 지금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 지금 P로부터 AC로부터 수직 이등분선을 그었더니 지금 여기 BC에서 만났지. 그치? 근데 이 만난 점이 뭐야? 지금 중점이야. 그러면 우리는 뭐 그려야 돼? 여기서도 원래 뭐 그려야 돼? 수직 이등분선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수직 이등분이라는 건 중점에서 그리는 거지. 그래서 여기 중점에서부터 그림을 딱 그리려고 그랬는데 만나는 점이 여기네. 이 선분 위에 있어야 되네. 맞지? 길이가 같아지려면? 그러면 어느 점이 지금 외심이 되는 거야? 우리 지금 외심 그리려고 Q. Q점이 외심이 되는 거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야. 이 Q점의 위치를 잘 봐. 어디야? 직각삼각형에서. 이거 우리 뭐라고 불러? BC를 빗변이라고 부르지? 네. 그치? 그래서 외심의 위치, 직각삼각형에서 외심의 위치는 항상 어디에 있느냐? 빗변의 중점에 있어. 자, 그러면 자, 되게 중요한 사실이야. 자, 우리 뭘 연결할 수 있어? 선분을. 이렇게 한번 또 연결해 볼 수 있나? OA? 맞나? 그러면 얘도 뭐가 돼? 얘도 왜 저번에 그 반지름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길이도 서로 같아질 거야. 그래서 자, 굉장히 중요한 성질. 자, 어떤 성질이 있냐? QA와 그 다음에 QB와 그 다음에 뭐의 길이가 같다? QC의 길이가 같다. 왜? 외심이니까. 왜 저번에 반지름이 같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위치를 잘 봐. 빗변의 중점이 있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피타고라스 배우고 직각삼각형을 더 깊게 배우고 나면은 이 그림이 되게 많이 나와. 이거는 저기 뭐 고1, 고2, 고3, 뭐 10학년, 11학년 이때도 계속 나와. 이런 내용이.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에 관한 내용이 얘가 사실 오늘 배우는 것 중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 이 직각삼각형이 제일 많이 나와. 다른 것보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 제목을 뭐라고 그랬냐면 외심의 위치야. 선생님은 지금 뭘 하려고 그러냐면 이거 한번 상상을 해서 그려볼까? 이렇게 될 거야. 외접원이 이렇게. 이것도 중요하겠다. 자, 이게 원의 중심이지. 여러분들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분은 뭐냐? 원의 중심을 지나.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분. 원래 원에서 우리 지름? 원래 우리 원에서 이거 뭐라고 배워? 원 안에 이런 선분을 현이라고 배우지? 맞다. 현이라고 그랬지? 근데 현인데 어느 순간 뭐를 지나? 만약에 중심. 중심을 지나면 이걸 우리는 이때 뭐라고 불러? 지름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자, 지금 보면은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분이지. 얘는 하나밖에 없어. 그치? 그래서 이 빗변이 뭐가 돼? 얘가 지름이 되는 거야. 그치? 맞아? 그래서 얘는 이렇게도 쓸 수 있겠지. 2분의 1에 곱하기 지름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야. 그치? 맞아?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됩니다. 이 원을 그대로 떠올리면 돼. 자, 지름 위에서 사실은 이렇게 그려도 나중에 또 배워. 지금 말고. 이제 다다음 학기 교육과정에 나오는 건데 자, 이렇게 연결하면 얘도 90도야. 그래서 지름에서 연결하면 어디든 90도가 나와. 이렇게 그림이. 그래서 이 그림을 그대로 떠올려주면 돼. 자,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삼각형을 우리가 각으로 나누면 지금 우리는 이 사례는 자, 직각삼각형을 봤잖아. 그러면은 직각삼각형 말고 또 뭐가 있지? 예각하고 둔각이 있잖아. 예각삼각형, 자, 둔각삼각형. 얘는 우리가 증명을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직관적으로 볼 거야. 쓸데없이 막 복잡하게 볼 필요 없으니까 잘 봐. 자, 기준이 직각삼각형이야. 자, 지금 우리 직각을 봤지? 자, 직각은 반드시 외접원의 중심이 어디를 지나야 돼? 그림에서 봤듯이 어디를 지나? 원의 중심 이렇게 되는 거지. 맞나? 외접원의 중심이 직각일 경우는 어디를 지나? 지름이야. 그치? 지름을 지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얘가
먼저 그러면 둔각부터 볼까? 둔각이라는 건 어떻게 돼야 돼? 삼각형의 한 각이 90도. 90도보다 커야 되지. 그러면 그냥 이 점을 고정을 시키자. A점 고정을 시켜봐. 근데 각이 90도보다 더 벌어져야 돼. 한 아예 그냥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한 150도 정도 됐다고 쳐봐. 그러면은 각도가 어떻게 될까? A점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러면 이게 둔각이 돼버렸네. 자, 그러면 얘 연결해야 삼각형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외접원의 중심이 지금 어디 있니? 그 똑같이 외접원이지. 스쳐 지나가잖아. 어디 있어? 삼각형 밖에 있지. 직각삼각형은 어디 있었어? 빗변 위에 있었지. 그치? 삼각형의 변 위에 있었는데 얘는 아예 밖으로 나가버렸어. 그러면 예각삼각형은 어떻게 될까? 얘보다 각이 어떻게 되네? 작아져야 되겠지. 살짝 작게 만들어 볼까? 90도가 아니라 한 85도 된다고 가정해보자. 아주 살짝 각이 작아져야 돼, 맞지? 얘도 아주 살짝 작아졌어. 봐, 이렇게 살짝 작아졌어. 그러면 얘를 연결하면은 외접원의 중심이 어디에 있니 이제? 변의 중심이 아니라 삼각형 내부에 있지. 맞아? 그래서 외심의 위치는 세 가지의 경우가 있는 거야. 어떻게? 직각삼각형은 변 위에. 어떤 변 위에? 빗변 위에. 그 다음에 둔각삼각형은 어디? 얘의 밖에. 삼각형의 밖에. 그 다음에 예각삼각형은 삼각형의 내부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렇지? 외심의 위치는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돼. 근데 기준은 뭘로 잡아야 된다? 직각으로 잡아놔라. 이게 되게 중요한 그림이야. 얘가 지름까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외심을 여러분들이 이제 12학년 때까지 하나만 기억해라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직각삼각형일 때 외심은 빗변의 중점에 있다. 그 다음에 이 그림 그대로. 아, 얘가 지름이 돼야 된다. 이 녀석이. BC가. 이게 이제 가장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잊어먹으면 안 되는 내용이지. 자, 그러면 문제를 풀기 전에 이제 다시 한번 정리.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외심이라는 거는 이제 내심과 무게중심, 뭐 수심, 방심 이렇게 총 5가지의 이제 중심이 있어. 그런데 그 중에 2개는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3개만 다룰 거고. 그래서 외심, 내심, 무게중심이 있다. 자, 각각 특징이 다 달라. 그래서 나중에 배우면 헷갈릴 수도 있어.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 자, 먼저 외심의 정의는 뭐다? 외부에 접하는 외접원의 중심이다. 그러면 접한다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다? 한 점에서 만나는 관계, 얘가 접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예를 들면 이것도 있지. 자, 원 2개가 접할 수도 있어.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눈사람 만들듯이 이것도 지금 원 2개가 접한 거야. 근데 지금 밖으로 접해 있지. 그래서 원 2개가 왜 접한다라고 표현을 해.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거 뭐가 될까? 이거는 두 원이 내접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접하는 거는 도형에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지, 맞아?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접선의 되게 중요한 성질은 원과 직선 접선의 성질은 되게 중요한 게 뭐다? 먼저 접선은 한 점에서 만나고 그 점으로부터 중심을 연결하면 어떻게 된다? 이게 반지름이고 그 다음에 90도로 만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맞아? 그 다음에 얘네 둘이 합동이라는 성질을 알아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내신 공부할 때 되게 편해져. 그래서 그때 이제 다시 볼 거고. 자, 이제 두 번째. 외심의 성질. 자, 결국은 원의 중심이잖아. 바깥을 스쳐 지나가는 원의 중심.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모두 같다라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길이가 같은 성질. 이것 때문에 뭐가 나온다? 이등변 삼각형이 3개가 나오고 걔로 인해서 각도 관계가 두 각이 같고 얘도 같고 얘도 같고.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한 각이 요거의 2분의 1 혹은 요 각의 합이 얘 2배. 공식을 외울 게 아니라는 거야. 절대 외우지 마. 그냥 이등변 삼각형 찾아서 각 체크만 계속해. 각 종류가 최대 몇 종류 나와? 종류가? 3종류밖에 안 나와. 그치? 그러니까 미지수를 3개만 두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되고. 자, 외심은 어떻게 그린다? 결론을 기억해야 될 거는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된다? 왜냐면 수직이등분선을 그려야 되는 이유는 자, 두 점 사이 거리가 같은 점을 모아놓은 게 수직이등분선이기 때문이야. 그렇지? 그래서 걔네들을 다 모아놓은 게 바로 만나는 점이 외심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릴 줄 알아야 되고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심 그리면 헷갈린다? 내심 배우면? 왜냐면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그래서 이제 한 달, 2달 뒤에 이제 얘를 퀴즈를 보거나 이제 다시 복습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외심인가 내심인가 막 헷갈려요. 그러니까 두 개 구분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외심의 위치. 제일 중요한 녀석이 직각이다. 외심은 어디에 있다? 빗변의 중심에 있다. 내심은 삼각형의 내부에 있다. 그 다음에 둔각삼각형은
얘 외부에 있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은 요 내용 잘 정리를 하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